네, 두 번째 댓글 모음집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목해볼 만한 섹터는 바로 방산이고요.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조정도 없이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는 방산, 그대로 믿고 간다라고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란프가 골든돔 얘기하면서 전 세계가 난린데 콩고물 안 떨어지나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골든돔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한국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콩고물이 조금은 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우리 K 방산 기업들도 참여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지 잠시 후 매니저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고요. 하나에어로는 조용할 만하면 사고치네 유증 6천억 원 뻥튀기 뭔데?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상승에 힘입어서 유상증자 규모를 6천억 원 늘리게 됐습니다. 이로써 유증을 통한 모집액은 총 2조 9천억 원 규모로 증가하게 됐는데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망은 어떨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다른 의견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RO 든든하다, 이제 선박 정비가 아니라 건조까지 넘어가는구나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MRO에 대한 협력, 러브콜을 보냈죠. 이에 우리 정부는 미국 함정에 대한 국내 건조까지 이루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또 양국은 협력 범위를 기존의 이 선박에서 벗어나서 전차와 항공기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내기도 했습니다. 방산이 과열인 건 알겠는데 나도 끼고 싶다고, 구경하기 배 아프다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 방산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이 달리는 말에 뛰어드는 전략이 유효할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리는 곳도 있는데 이 전략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주곡간 넉넉한데 동남아 시장까지 개척하면 금상첨화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K방산이 동남아 시장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들이 수요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산주는 호재가 가득한 것 같은데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섹터는 바로 방산입니다. 방산은 올해 들어서 사실 가장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방산을 짚는 것 자체가 새롭진 않은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방산을 주목하지 않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빈살만이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다양한 투자라든가 이제 무기 구매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규모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빈살만 같은 경우는 미국에다가 835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고요. 그 자리에서 방산으로 관련된 계약적인 내용이 200조 가량이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우디, 중동 중심으로도 다시 한번 방산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월 25일 날 우리나라랑 우즈베키스탄이랑 이제 방산 군수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즈벡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즈벡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에서는 군사력 2위 국가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의 이제 장비들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다시 한번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골든돔 얘기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아이언돔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미국이랑 이스라엘 땅덩어리 자체 틀리죠. 이스라엘의 450배가 바로 미국 규모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돔에다가 244조 원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자, 이게 1980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했던 스타워즈 프로젝트랑 비슷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술이랑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0년 뒤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에서도 일각에서 우려가 생기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책정된 예산이 244조 원이지 실제로 하다 보면은 기간도 더 길어지고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미국 현지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저게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려고 하면은 일단은 위성 자체가 1000개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나라 방산 수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겠다 뉴스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LIG 넥스원 그리고 하나시스템이 가장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단순 기대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처럼 240조 원대에서 앞서 댓글에서도 있었지만 콩고물 안 떨어지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K 방산 기업들이 뭐 이 중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나요? 예, 분명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한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 골든돔이라는 거는 단순히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언돔 같은 경우는 단거리 방어형 이제 미사일 체계인데 이 골든돔 같은 경우는 육해공을 다 방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주에서 오는 것까지 방어를 하겠다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기술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미국 방산 기업들이 우리보다는 아직까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단순 기대감적 으로만 일단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봤지만은 조용할 만하면 사고치네라고 이렇게 써주시긴 했는데 이걸 뭐 사고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증, 뭐 하냐 마냐, 그리고 얼마로 하냐, 어떻게 하냐 가지고 금융당국하고 계속 뭐 핑퐁이 오고 갔는데 이번에 또 다시 공시가 나왔고 이거 우리 성하준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앵커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목적을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에 대해서 유상증자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악재로 해석하고 겁에 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구매를 했는데 책 내용을 안 보고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은 재미없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보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면 그 내용을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라 이슈가 처음 발생했을 때 당시에도 방송에서 지금 현재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좋다. 지금 방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확고하게 잡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제가 드렸던 말씀이 오히려 유상증자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조정받을 때 나는 오히려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은 자리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신고가 랠리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주들의 반발과 금감원의 좀 지적이 있었다 보니까 유증금융을 축소했다가 조금 다시 공시를 통해서 확대를 시켰어요. 그만큼 시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현재 지금 차트상의 흐름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의 주가 자체가 좀 상단에 좀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다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는 현재 주가 위치가 부담은 될 수 있습니다만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유지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빼놓을 내용들이 없어요. 뭐 미국 필리주 선수에 대한 확장, 그리고 미 해군 함정 사업에 대한 진출, 그리고 해외 조선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그리고 방산 생산 기지 구축 어디에다가 유럽에다가. 그럼 지금 위치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K방산의 1번인 한화가 지금 최근에 야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방산까지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어찌 보면 좀 응원을 해주고 좀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더욱더 좀 우상향하는 추세를 좀 한번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차트의 위치 자체가 다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신고가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것도 현재로서는 기보유자에 대한 영역이다라는 말씀과 동시에 어느 정도 주가가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출회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가져가셔라. 왜? 현재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했을 때 있어서 현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비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오히려 저는 현재 주가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계속 주시해야 되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의 트리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 너무나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주가 흐름 추적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려와 기대 쪽에서는 기대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셨고 다만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삼양식품의 주가 상승을 보지 않았습니까? 계속 꾸준히 오르더니 정말 설마 했던 황제주까지 가고 그러고 나서도 하루에 뭐 거의 20% 가까이 오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목표 주가도 거의 뭐 평균적으로 보면 99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가더라도 또
또 몇십 %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송률 매니저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예, 계세요? 저도 이제 성호준 매니저님이랑 비슷한 의견입니다. 일단 그 목적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단순히 운영 자금에 쓴다는 게 아니죠. 이미 선제적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증권사 목표가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돼서 이제 우리 참고 정도로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제 밸류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선제적 투자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엔 다양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지상 방산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조선소 지분 확대에 대한 이런 이제 부분에도 이제 자금을 쓰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유증 규모 확대가 됐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최근에 방산주들이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하고 자연스럽게 유증에 대한 규모 자체가 상승이 된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핫한 종목이다 보니까 두 분으로부터 다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앞서서 골든돔은 우리가 콩고물을 기대해보기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냐. 그냥 투자 기대감으로만 우리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미 MRO 협력 부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조선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뭐 방산까지도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좀 기대할 거가 있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 해군 협력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은 콧대 높게 세우고 싶어도 조선소가 없어요. 미국 현재 21개밖에 없습니다. 400개에서 21개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건조는 둘째치고 MRO도 자체적으로 수행을 못한 상태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RO를 수주를 했고 그러면서 빠르게 이거를 납기까지 완료를 마쳤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1년짜리였는데 수개월 만에 납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군 MRO 같은 경우는 기술력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해군 MRO 같은 게 굉장히 단순히 뭐 유지, 보수, 수리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밀적인 이제 보안도 요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예민한 사업부인데 이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저는 좀 주요된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저는 하나오션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군 MRO 같은 경우는 이 MRO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나오션이랑 HD 현대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하나오션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너무 좋은 게 이번에 미국에서도 해군 MRO를 맡기면서 설계도면은 안 좋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 좋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이 자체적으로 스캔을 하고 MRO를 맞췄다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해군 MRO에 대한 협력 기대감은 충분히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섹터 정리 마치고요. 실적 발표로 넘어가 볼 차례인데요. 오늘장 종가 기준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성률팀 그리고 흥태윤 팀이 맞붙습니다. 팀 간 대결 결과부터 보시죠. 자, 어제와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두 팀 모두 다 800%대로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격차는 50%대에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별 기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순위가 그대로입니다. 김태윤 매니저가 516%로 단독 질주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성하준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 나란히 406, 404% 기록하고 있고요. 김흥태 매니저가 350%로 4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탑5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하준 매니저의 탑5 중 1등 기업은 주가는 APR인데요. 오늘도 장중에 2%가량 소폭 오르면서 최고 수익률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약보한 마감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차익 실현할 때다. 이 전략이 통할지 앞으로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고요. SY스틸텍이 42% 그리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올랐던 현대건설 이제 3위까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핑거와 HJ 중공업까지 탑5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송률 매니저의 탑5 종목입니다. GNC 에너지 오늘 뭐 기관의 매도세가 많이 나온 모습이었는데요. 112%대 수익률 기록하면서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KS 인더스트리, 한화오션 앞서서 언급이 있었고요. 삼성물산 어제 12%대 올랐고 오늘 8%대 장중 최고가를 더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탑5 중에 4위까지 자리를 치고
올라왔고요. HD 현대건설기계가 5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두 종목씩 빠르게 리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하준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먼저 아모레퍼시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탑5 종목의 1위 기업도 화장품 기업이고 아모레퍼시픽도 제가 K뷰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최근 또 기사가 한 가지 나옵니다. 중국 시장이 부양책 속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모레 그룹주들이 이 중국 상하이에 있는 현지 공장, 그러니까 사실상 가동 중단 상태였는데 현지 공장에 대한 가동을 더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 젖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화장품 관련주를 말씀드렸을 때 항상 이야기했던 게 비중국 시장을 공략했는데 성공했다. 근데 중국 시장이 열린다? 그럼 중국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K뷰티의 최대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이 열린다라는 것은 비중국 시장 공략했던 것 그 이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상하이 공장의 가동을 재개한다. 이건 너무나 큰 호재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저는 뭐 나름대로 고점 부근에서 좀 일부 조정받고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지만 제가 여기서 아모레퍼시픽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 일단 기보유자들은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성하준 매니저를 처음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모레퍼시픽 지금 신규 진입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 화장품 시장에 관련된 부분들이 최근에 K뷰티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 상승세가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막 순환매를 이끌어낸 상태에 아모레퍼시픽이 누워있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아모레지, 이제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죠. 이 주요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 저가 시장 그리고 이 프리미엄 시장 공략하는 데 있어서 계속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견조하게 잘 흘러가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는 저평가 구간이다.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현재 주가를 조정 구간으로 빠뜨렸다라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종목은 여러분들 저를 처음 봤다 신규 종목으로 한번 편입해 보셔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눌렀던 게 중국발 이슈, 실적 쇼크 때문이었는데 공장을 더 돌린다 이것만한 호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독 기사이기도 하고 아직 시장에서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다. 지금 수익률 18%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저희 처음 보고 성하준 매니저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아모레퍼시픽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이요. 네, 엑스게이트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엑스게이트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양자통신의 기술에 실체가 있는 기업을 투자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엑스게이트를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금 SKT의 이전에 유심 해킹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들의 해킹, 뭐 디올 막 웬만한 이제 주요 기업들과 기관들이 좀 해킹에 노출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방호벽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엑스게이트를 한번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이 양자 컴퓨팅, 양자 통신,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 근래에는 한 2거래일 정도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으로 수혜주를 찾는다라 그러면 당연히 엑스게이트랑 KCS 두 종목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양자통신에 관련된 VPN 기술을 개발해서 뭐 이번에 해킹에 노출된 부분들도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수혜까지 있다 보니까 실체도 있고 미국발 훈풍까지 전해진다라 그러면 엑스게이트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계속 좀 지켜보셔도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훈풍 일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엑스게이트도 이제 그 회견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의 수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자리는 충분히 홀딩하고 지켜보셔도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없으신 분들도 신규 진입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노력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 말씀까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요. 송율 매니저님으로 넘어가서 저희 앞서서 뭐 피자데이 얘기도 하면서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 얘기도 해주셨고 우리기술 투자 리뷰를 말로 언급으로 살짝 해주셨는데 뭐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규적인 관점
관점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죠. 가상거래.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7.2% 정도 가지고 있고요. 지난 3월에 배당금만 200억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는 사실상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제 4월 17일 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 구간에 저는 좀 많이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수익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탑5에 진입한 삼성물산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핫한 종목인데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마 4월 4일인가 4월 3일인가 저희 방송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4월 3일이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좀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각된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다시 한번 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이 두각이 되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규로 진입하시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더 갖고 가셔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한 15만 5천 원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여기가 가장 강한 저항 매물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거래량이 어느 정도 2, 3일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15만 5천 원에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셨다가 그 윗구간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신규 편입 종목들 알아볼 차례입니다. 두 분께서 꼽아오신 오늘의 탑픽 종목은 무엇인지 보시죠. 오늘 얘기했던 자율주행 쪽에서 모트렉스가 나왔고요. 큐브 엔터 쪽이 나왔습니다. 자, 이야기 들으면서 오늘 시간 관계상 가격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미래 전망까지도 같이 붙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부품주가 수혜를 보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트렉스가 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현대차라든가 GM, 뭐 기아, 뭐 포드, 뭐 주요 고객사를 좀 두고 있고 현재까지 아직 테슬라에 대한 납품에 대한 이력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현대차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에 대한 투자와 연구 개발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모트렉스도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뭐 ADAS라고 얘기하죠. 이런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그 관련된 부품들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의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트렉스는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가장 최상위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도 잠깐 좀 보고 가시면요. 지금 차트 흐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먼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이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종목들이 상당히 좀 바닥 구간에 좀 누워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또 로보택시에 대한 발언들 그런 발언들이 또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수혜를 안겨다 준다라 그러면 이렇게 바닥 구간을 딛고 관세 우려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반등 추세 이어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직전 고점 저항대 돌파하는 흐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 부품주에서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모트렉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저점 구간에서 저평가 구간에서 한번 챙겨보셔도 좋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뭐 인도라든가 신흥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모트렉스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모멘텀이 되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트렉스는 여러분들 가격 전략으로는 제가 조금 길게 잡아드릴 거예요. 11,000원대 잡아드릴 건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테마성의 단기 급등의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11,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조금 100원 단위까지 확인합니다. 8,400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모트렉스입니다. 9,100원 오늘 마감이 됐는데요. 한 20% 정도 그 이상 노려보겠습니다. 목표가 11,000원, 손절가는 8,400원입니다. 자, 다음은 엔터를 가지고 오셨네요. 예,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컴백을 했습니다. 누가 컴백을 했냐면은 주력 아티스트 아이들이 최근에 컴백을 했고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모두 솔로 활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40%
40% 정도가 화장품 유통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쪽을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 18,000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주력 품목들이 아직까지도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은 저는 앞으로는 더욱더 극대화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한한령해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데 중국 콘서트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한령해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4년 연속 실적 고성장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가 16,570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이제 상단 저항대가 있습니다. 19,000원대죠. 19,000원대를 목표가 잡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 13,500원, 13,000원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3,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3,000원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에 좀 빠르게 달렸습니다. 충분한 정보들 알 수 있는 두 분의 무료 방송과 밴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매번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유튜브 검색창에 MBN골드 성하준 검색하시면요. 제가 요 모습 그대로 화면에 등장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자율주행 시장에 알아야 될 것들, AI 관련돼서 알아야 될 것들 여러분들에게 다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이어서 다시 8시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시 아니고 8시입니다. 잠시 후 유튜브에서 성하준 검색해 주시고요. 송일 매니저님. 예, 오늘 시간 없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랩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투자 전략 네이버 밴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저도 무료 방송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막판에 래핑을 해주셔서 시간 맞게 딱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주주총회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신의 한 수가 이어지니까요.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